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서원 제4기 설명회 사회를 맡은 아산정책연구원 최미린 연구원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서원 제4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서원 함재봉 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아산서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함재봉 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함재봉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거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서원은 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도 영상으로도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이거 겉으로 보이게 이렇게 화려한 것만이 아니야.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아마 여러분 일생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없다고 여태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다 얘기한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근데 다만 그 힘든 것이 괜히 힘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진짜 미래의 지도자로서 클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그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거, 그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서원을 시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이 아직까지도 많은 발전을 이뤘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육제도를 갖고 씨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미진하고 뭔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뭘까에 그리고 특히 우리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한테 다른 진짜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정말 좋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교육의 맛을, 참된 공부의 맛을 좀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볼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참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3기고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4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1년이 얼마 된 거죠, 우리? 10개월 됐는데 이게 구상해갖고 여는 데까지 한 4개월밖에 안 걸린 것 같아.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오는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건 당연히 있었어야 되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고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는 교수님들 우리 내부의 박사님들도 계시지만 연구원 내부의 박사님들도 계시지만 외부의 교수님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이 취지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금방 뭔지를 아시고 오셔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학생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당신이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수업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을 뵈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뭔가를 찾은 것 같다, 뭔가를 건드린 것 같다. 학생의 입장에서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힘든 공부를 하고 하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만들게 된 취지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철학적 골격만 말씀드리고 저를 이어서 다른 우리 연구원의 여러분들께서 또 실제로 지금 서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서원생들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한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리더는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가? 리더는 양성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양성하는지는. 왕도가 없어요. 확실히 왕도가 없는 건 확실한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 과거를 특히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이란 특수한 나라에서 살다 보면 우리 전통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고 소위 말하는 동양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당연히 서양적인 것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그래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성공했던 제도들이 뭐가 있고 그 제도의 비결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취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조선에서는 당연히 서원이라는 게 있었죠. 서원이라는 데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양성이 됐고 여기 보면 도산서원이 있고 병산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에 뭐 케임브리지도 있고 옥스퍼드 있지만은 그 옥스퍼드 대학에는 유명한 그 PPE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PPE라는 과목이 PPE라는 과목의 그 핵심은 뭐냐면 철학, 그렇죠? 정치학, 경제학,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근데 이거는 이제 몇백 년이 된 학교에서 계속 고쳐오면서 1920년이 20몇 년에 그게 마지막 개혁이었대. 그 전까지는 훨씬 더 고전적인 교육을 하다가 그때의 현실에 맞추는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PPE라는 과목인데 그저께 여러분들 중앙일보에 읽었는지 모르겠네. 댄 튜더라고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댄 튜더가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바로 여기서 그 수사학 특강을 해줘요. 그 강사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쓰면서 그 PPE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굉장히 재밌게 썼고 어쨌든 누구가 전공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얘기. 한국식으로 봐서는 도대체 3가지 전공을 다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더군다나 자기가 처음에 전공이 뭐냐 그래서 철학이라 그러면은 다들 그런 뭐 이상하다가 politics 그러면 조금 나아지다가 economics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그런데 그래서 한국은 어쩌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근데 자기는 역시 철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런 교육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서원 교육과 옥스퍼드의 PPE 같은 교육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거기에서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추출을 해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문학적인 바탕이에요. 하여튼 뭐 여러분 요새 하도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인문학의 중요성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얘기를 더 하겠지만 하여튼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그 지도자의 세계관, 지도자다운 세계관을 풍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해서 인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사제 간에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사제 간에 아무리 선생님이 좋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거는 그냥 지식 전달만 안 돼. 여러분들 그냥 지식 전달만 하면 요새 어저께 우리 누가 왔었지? 여러분들 우리 자랑하면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와서 우리 선생들하고 아침에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 샌델 교수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실험을 했는데 자기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면서 어디라 갔지? 동경하고 북경하고 브라질에 있는 대학인가를 연결을 해서 화상 이걸로 해서 뭐 대화를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는 하도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렇죠. 이제 모든 유명 대학 MIT는 뭐 자기네 모든 강의를 갖다가 온라인에 올려놔서 아무나 가서 들을 수가 있고 공짜로 이제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되는 교육이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서 이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인격적인 교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고 특히 지도자 교육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튜토리얼 시스템이라는 게 뭐 영국에서 옥스퍼드 같은 데 1대1, 뭐 2대1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15대1이에요, 보통. 근데 말이 15대1이지 우리가 30과목을 듣는데 교수님이 20분이 그런 거 맞아? 확실해? 안 쉬어봤어? 뭐야 나보다 거꾸로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다 수업이 15명씩이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격과 태도와 모든 거를 완전히 파악을 하게 돼. 그리고 늘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수님들도 그걸 그렇게 즐기세요. 대학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하고 싶대도 그거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몇백 명의 학생인데 그걸 일일이 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도 없고 여기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런 인격적인 그리고 진짜 깊이 있는 지적인 대화가 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튜토리얼 시스템.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 생활. 지도자는 당연히 공동체를 이끌 줄 알아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 그 방에서 같이 지내는 그 룸메이트하고도 맨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하면은 그건 지도자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기숙사 생활을 우리를 다 시켜요. 그래서 30명이 다 일제히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영어로 24/7, 24/7은 아닌가? 24/6구나.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하루 삼시세끼 자고 일어나고 하는 거 다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하여튼 같이 사는 지혜, 예의 범절 이런 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것이 보면은 우리가 이 조선 시대에는 워낙 닫혀 있어서 그랬었지만은 조선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학풍이 들어오는 거는 항상 보면은 연행사라 그래 갖고 중국의 황제의 뭐 생일이 됐든 뭐가 되면 우리나라 사신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신들이 갈 때에 따라간 사람들. 그래서 북경에 가서 몇 달을 머물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책을 보고 새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학풍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천주교도 그래서 전달이 되고 뭐 북학도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고 새로운 사조가 사실은 외국의 큰 세계에 나가서 봄으로써 당연히 세상을 보고 접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 시대에 보면은 연행사라는 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했었고 국제화의 어떤 첨단 역할을 했었고 영국 같은 데서는 아까 말한 어떤 튜토리얼 시스템을 통해서 귀족 자제들은 특히 그랬지만은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뭐예요? 1년 내지는 2년을 대륙을 다녀야 돼. 대륙에 건너가서 무조건 여행을 다녀야 돼. 그래서 뭐 이태리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책에서 만들었던 그리스의 어디 파르테논도 가보고 로마에 무너진 어떤 흔적도 가봐야 되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보면서 견문을 넓혀요. 그렇듯이 우리도 국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는 국내에서 교육을 받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워싱턴 아니면 북경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인턴십을 하면서 경험을 또 쌓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에서는 이게 아산 학사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자게 되는 그 건물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아산 정책 연구원이고 수업은 이제 여기서 하고 먹고 자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육이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게 100% 여기 졸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지도자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인류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살아오면서 가장 그래도 지도자를 배출한 데 성공을 했다는 그런 제도를 최대한 참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정말 공부가 재미있고 그 공부가 그 내용이 의미가 있고 그러한 것을 그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정말로 일생에 가장 왜 공부가 이렇게도 힘들면서도 왜 이렇게 재미있는가, 그렇죠? 공자가 뭐라 그러셨어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니 이 안이 즐거운가? 그럼 그거 읽고서 아 그렇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거의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공부가 재밌긴 무슨 공부가 재밌어.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랬는데 아마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면은 아 역시 공장님 말씀이 이게 왜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오늘 설명에 잘 참여하시고 나중에 꼭 여기에서 우리 서원생으로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과 함께 아산서원을 소개해 주신 함재봉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아산서원 김근태 연구원의 프로그램 소개와 아산서원 제3기 원생의 서원 및 학사생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서원 제4기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산서원에서 교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근태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아산서원 제4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확신한다.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아산 정주영 선생님의 말씀에서 아산서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산서원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공동체를 아끼는 인재,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산서원 제4기는 워싱턴 프로그램의 25명, 베이징 프로그램의 5명, 총 30명의 원생을 모집합니다. 또한 아산서원 제4기는 지난 1, 2, 3기와 달리 기간이 늘어난 총 44주, 약 10개월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기존 15주의 인문학 교육 기간 중 1주간의 방학을 포함하여 총 21주로 늘어나고, 워싱턴 및 베이징 펠로우십 프로그램 역시 기존 12주에서 현지 정규 인턴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함께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1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최종 보고회와 졸업식을 이곳 아산서원에서 진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산서원 제4기는 총 7개 분야 22개 인문학 교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PPE, 철학, 정치, 경제 중심의 교과목 구성에서 보다 철학 고전 강독을 심화하고 문예 분야를 신설하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자 인문학 교과목을 심화,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상의 인문학 교과목들은 15명 소규모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되며 위의 22과목 중 2과목 이상 낙제 시 아산서원생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선발된 원생들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인문학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교양 수업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 저명 인사와의 강연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명사 특강뿐 아니라 소규모로 분반되어서 운영되는 실용 영어 수업 시간에는 단순한 어학 실력 양성을 넘어 서구적, 논리적 사고의 틀을 맛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베이징 프로그램 참가자는 실용 영어뿐 아니라 실용 중국어 수업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잘 드러내는 훈련의 시간인 영어 프레젠테이션 수업, 비즈니스 매너와 테이블 매너 등을 배우는 예절 수업, 서원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봉사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1박 2일로 떠나는 문화기행, 그리고 매일 아침을 깨우는 태극권 수업과 원생들 간의 팀 스피릿,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를 수 있는 팀 스포츠 활동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21주간의 인문학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원생들은 워싱턴과 베이징으로 파견되어 현지 유명 싱크탱크, 비영리 단체에서 현지에서 채용된 정규 인턴과 동일하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는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명사특강,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현지 문화기행 등 또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선발된 아산서원 원생들이 근무하게 될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카네기 인다우먼트, CSIS, 럼스펠드 파운데이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과 같은 미국 내 유명한 싱크탱크 및 비영리 단체와 베이징 소재의 남도공익기금회, 중국 분야발전기금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 칭화 카네기 정책연구센터와 같은 중국 내 싱크탱크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3기부터는 유명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를 발간하고 있는 과학정책 연구 분야의 최고 싱크탱크인 미국 과학진흥회 AAAS에도 우리 이공계 학생을 파견하게 됩니다. 선발된 아산서원 원생들이 받게 되는 지원 내용입니다. 이곳 아산서원에서 진행되는 국내 인문학 교육기간에는 모든 국내 교육 비용 및 교재비 전액, 그리고 주중 아산서원에서의 기숙사, 그리고 하루 3끼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아산 워싱턴 및 베이징 펠로우십 프로그램 기간에는 왕복 항공권, 워싱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인턴들과 함께 생활하는 현지 숙소, 비자 발급 비용과 여행자 보험, 그리고 현지 문화활동, 문화기행 및 금요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비용, 그리고 소정의 체재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서원 제4기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지금 이곳 아산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기 원생들로부터 이곳 생활에 대한 안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학점을 위해, 스펙을 위해, 영어 점수를 위해, 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똑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산서원 제4기 설명회의 발표를 맡은 동재 이벌찬, 서재 임슬기입니다. 슬기원생도 지난 제3기 발표에 참석하셨죠? 네, 몇 달 전만 해도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여기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였는데요. 몇 달 후가 흘러 이렇게 서원생이 되어서 이렇게 발표회에 서 있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회를 봤었는데요. 모니터를 보는데도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이러한 떨림을 지금 향유하고 계실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아산서원의 생활은 어떤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기 아산서원에는 30명의 원생들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산서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참으로 공통점을 찾기 힘드네요. 네, 우선 보시다시피 학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계공학과, 산업디자인과, 수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공대생들도 있고요. 사학이나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문과생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사생들도 있고 특별히 지방에서 온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서원생 한 명 한 명에게 왜 아산서원에 지원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꿈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의 꿈을 위해 조금 더 깊고 넓은 생각을 성찰하기 위해서 아산서원에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제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전공은 기계공학인데 꿈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진 친구들이 아산서원에는 유난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롭고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산서원 제3기. 그럼 지금부터 제3기 아산서원의 생활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산서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제 첫 번째 단어는 인문학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산서원 하면 떠오르는 제 첫 번째 키워드, 인문학의 맛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곳은 아산서원 학사의 2층의 모습입니다. 네, 아산서원의 하루는 남과 다르게 밤부터 시작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지금 아산서원 2층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학사에는 4명의 친구들이 내일의 종교학 수업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향도 다르고 종교관도 다 다르네요. 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저마다 내일의 수업을 위해서 참고 서적을 읽고 그리고 써야 될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 흐르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음날 아침입니다. 지금 서재는 정진홍 교수님의 종교학 수업인 열림과 닫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뜨거운 고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터라 서원생들은 참 질문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는 과정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몸과 얼은 분리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수업 시간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은 갑론을박,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토론이 무서워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15명의 친구들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그만큼 많은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서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역사, 철학, 문학, 경제, 정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목마다 저희들 읽어야 할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에 맞춰서 과제도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수업이 가장 인상 깊게 남는데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15명의 친구들과 읽고 각자의 관점에 맞춰서 발제를 해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각각 다르게 발제를 해오더라고요. 또 다른 수업은 건축의 공간사회학이라는 수업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 공부를 처음 해보는데 건물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어서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업도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역사와 문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6.25를 몸소 겪으신 이인호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요. 이 수업 시간은 선생님의 경험을 토대로 근현대사를 풀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새롭고 생생합니다.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동양철학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특이하게도 5주 안에 천자문을 마스터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5주가 지나고 나면은 웬만한 한자는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루하루 수많은 과목을 만나며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진다고 느낀 찰나에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을 계속해서 듣고 끊임없이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허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 위에 앉으면 다들 수업 시간에 못한 말들을 풀어내기에 너무 바쁩니다. 저희 서재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이 하도 토론장으로 변해서 이제 제발 밥만 먹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희 조리장님 음식 솜씨 정말 뛰어나시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조리장님께서 아픈 서원생들이 있으면 죽을 직접 끓여주시기도 하는데 저희 여자 서원생들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산서원 제4기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일해주시는 살가운 가족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산서원에서는 이렇게 수업 외에도 특별한 시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님으로 유명하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냥 책으로서 그 책의 저자로서 늘 마이클 샌델을 만나왔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약간 뜨거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 저명한 인사를 모시고 매주마다 명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남자들의 공간인 학사 2층입니다. 아침 6시 50분부터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근데 다들 학사에 들어와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아주 진지한 주제 하나를 꺼냈는데요. 과연 신에 대한 인식이 일치할 수 있을까? 종교학 수업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원생이 같은 종교 경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예로서 경제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노예제도에 대한 남북의 서로 다른 종교 해석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거치고 다양한 과목을 거치면서 재미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이 더욱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깊은 밤이 되면 다시 각자의 책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읽고 쓰고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며 또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밤에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낮에는 30명의 원생들과 생각을 나누고 또다시 밤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혼자 생각한 시간이 공동체를 만나는 것,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 아산서원 스타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렇게 저희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이처럼 아산서원의 하루는 매우 치열하지만 그렇다고 저희의 삶이 칙칙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 하나로 똘똘 뭉쳐진 아산서원에서는 함께 놀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도 체험하는데요. 바로 아산서원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키워드, 공동체의 힘입니다. 아산서원에는 7개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 소모임이라는 것은 대학교의 동아리 같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산서원의 가장 열성적인 소모임 등산책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등산책 회원의 친구들은 매주마다 인왕산에 등산을 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는 걸쭉하게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오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아산서원에는 영어 회화 스터디, 중국어로 역할극을 하는 중국 무한상사, 그리고 기타 소모임, 또 요가 소모임 등이 있습니다. 네, 기타 소모임에 소속된 김모 원생의 경우에는요,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면서 네. GD의 집에 가지 마를 굉장히 열심히 아주 연습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연습하더라고요. 네. 또 아산서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이렇게 저희 자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작은 것들, 심지어 에어컨 고장까지도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서 해결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정말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하는데 이게 아산서원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자치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저희들 30명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표도 있고요, 층장도 있고, 기자도 있고, 온라인 홍보팀도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산서원에서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함께 사물놀이를 배운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연습한 사물놀이와 설장구는 저희 졸업식과 종업식 등의 공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 사물놀이를 배운 게 너무 좋았던 것이, 제가 중국에서 17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한국적인 것을 중국 친구들에게 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산서원에 와서야 진짜 소원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사물놀이나 설장구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됨을 많이 느낀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악기를 자기 악기에만 집중할 수 없고 친구의 눈을 보고 함께 호흡하면서 박자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산서원이 이 사물놀이와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산서원에서는 서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다 같이 울산과 경주로 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죠? 네, 저희가 실제 경주의 서학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저희가 정말 동양 철학사 시간에 치열하게 외웠던 대학을 함께 외우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로서는 아산서원이 아니면 정말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래된 서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중국어로 대학을 외웠던 일,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렇게 서원 밖으로 나가 공연을 관람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특강을 해주셨던 손숙 선생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초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 강의를 저희가 듣고서 연극을 보러 간 건데요. 연극에 대한 이해가 있은 후에 저희가 연극을 봤기 때문에 텅 빈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배우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산서원에는 저희들만의 아지트도 있습니다. 바로 서원 지하의 라운지입니다. 아산서원에는 유난히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이 많은데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의 그 즉흥 연주가 있을 때면 제가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예대에 다시 편입한 건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게 저희들 일정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연 저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라운지에서만큼은 다들 이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오후의 시간도 즐기면서 아주 팔팔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렇게 함께하면서 더욱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산서원에서 3개월간 치열한 공부와 남다른 체험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과 베이징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산서원 하면 떠오르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국제적인 감각입니다. 저희 제3기 같은 경우에는 27명은 워싱턴으로 3명은 베이징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각자 13주 동안 그곳의 비영리 단체와 싱크탱크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 선배이신 2기생들은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뛰어나게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곳의 생활은 어떤지 살짝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워싱턴에서 온 편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네, 2기생분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2013년 5월에 2기생들이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한 지 바로 4일 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원생들은 아주 뛰어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바이저와 함께 출판 업무에 참여하기도 하고 온라인 기사도 작성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사진 속을 보시면 허서문 원생과 백승훈 원생이 아주 활짝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들의 즐거운 하루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업무 시간입니다. 서원의 원생에서 인턴으로 거듭난 이들은 자료 검색이나 번역, 업무 보조나 행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인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다과 시간도 가지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토론을 하면서 즐거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퇴근 후에는 각자 운동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즐긴다고 합니다. 휴일에는 조금 더 특별한 활동을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다른 그 해외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저희 원생들이 봉사활동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원생들은 커뮤니티 교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자치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휴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근교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음 달에는 원생들이 직접 기획하여 쉐난도 밸리로 2박 3일 동안 여행을 떠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아산서원만의 특별한 강연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선임 연구위원님이신 브루스 클링널 씨가 The Way Ahead on North Korea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와 그런 입장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날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말 알차게 워싱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워싱턴에서 온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온 편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서원 제2기에서는 곽지훈과 김지수 이 두 명의 원생이 중국의 싱크탱크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원생이 지금 인터뷰에서 말하듯이 외국인으로서 중국의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값지고 드문 기회입니다. 저도 두 원생과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베일에 쌓인 중국의 엘리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들의 일과도 상당히 빠듯한데요. 자, 곽지훈 원생이 근무하고 있는 부녀발전기금회의 경우 얼마 전에 인민대회장에서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곽지훈 원생은 아주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깔끔한 일 처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김지수 원생 또한 중국의 남도공익기금회라는 NGO 단체에서 수많은 청년 리더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달에는 특별히 부서 직원의 요청으로 한국의 비영리 사업에 관해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성공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 들은 소식만 들어도 베이징으로 파견되는 원생들은 정말 아산서원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직 부러워하기 이릅니다. 곽지훈, 김지수 원생이 일하고 있는 두 기관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외 인턴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데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이 친구들을 더욱더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는 17일부터는 두 원생이 함께 중국의 최고 싱크탱크 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저희 아산서원의 함재봉 원장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시는데요. 패널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이 두 원생이 원장님을 뵐 생각에 벌써부터 네. 들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베이징 펠로우십 원생들은 앞으로 산시성, 충칭, 네이먼구 등으로 출장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산시성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곽지훈 원생은요,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앰뷸런스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런칭식을 위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충칭으로 가는 김지수 원생은 남도공익기금회와 함께하는 영국문화원과 함께 사회기업가 교육을 충칭시에서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명의 원생은 쉬는 날이면 수묵화를 배우러 가거나 중국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익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베이징에 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두 원생이 거주하고 있는 곳, 일하고 있는 곳 모두 베이징의 중심가 중에 중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중국의 문화를 익히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장가게로 문화계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가게라고 하면은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장가게를 가보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견문이 넓다 할 수 없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꼭 가야 되는 여행지가 장가게인데요. 두 원생이 문화여행을 이곳으로 그것도 7일씩이나 갔다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아산서원에서는 이렇게 인문학을 맛보고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국제적인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산서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졸업을 앞두고서 휴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17년 동안의 중국 생활을 등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산서원에서 제공하는 깊이 있는 배움의 기회가 진정으로 저를 멀리 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확신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약간의 떨림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원생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 떨림이 조금씩 울림으로 변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나요? 뜨거운 고민과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아산서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서 미래를 여는 곳, 아산서원에서 여러분만의 미래를 열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재 임슬기 동재 이벌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서원 안은순 연구원의 모집 요강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서원 제4기의 운영 일정과 모집 요강을 안내해드릴 아산서원 안은순 연구원입니다. 아산서원 제4기의 운영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온라인 지원은 7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7월 15일 월요일에 1차 합격자가 발표되고 1차 합격자에 한하여 7월 22일부터 약 일주일간 면접이 진행됩니다. 7월 31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아산서원 제4기 원생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아산서원 활동에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8월 7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아산서원 제4기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첫 모임입니다. 또한 아산서원 규정, 아산학사 수칙 등 수험생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8월 16일에는 아산학사로 입소합니다. 입소 후에 약 이틀간 입학식을 준비합니다. 8월 18일 일요일에는 아산서원 제4기 입학식이 거행됩니다. 아산서원 전통에 따라 입학식은 아산서원생들이 꾸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사로 진행됩니다. 다음 날인 8월 19일 월요일부터는 이곳 아산서원에서 약 5개월간 인문학 교육이 진행됩니다. 인문학 교육 마지막 날인 2014년 1월 10일에는 아산서원 제4기 종업식이 있습니다. 종업식 후 2014년 1월 20일부터
각각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외 인턴십을 수행하게 됩니다. 약 5개월간의 인턴십 수행 후 다시 아산서원으로 복귀하여 최종 보고회와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3년 8월 2일 이후 출생자로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 3, 4학년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2013년도 1월 20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가능하며 미국, 중국 인턴십 수행을 위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대학 평점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이어야 하고 어학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싱턴 프로그램 지원자는 다음 중 하나의 영어 성적을 충족시켜야 하며 베이징 프로그램 지원자는 영어는 토익 700점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실력을 갖춘 자, 중국어는 신 HSK 5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실력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선발 방법은 서류 전형에서 2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 전형은 공통적으로 우리말 집단 면접, 우리말 작문 평가와 영어 개별 면접, 영어 작문 평가가 진행됩니다. 베이징 프로그램 지원자에 한하여 중국어 개별 면접 및 중국어 작문 평가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저희 아산서원에서는 저소득층, 지방 소재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과 국가 유공자 자녀가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진로계획서는 각각 1,500자 이내로 온라인에서 자유양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 교수님의 추천서 한 분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시어 저희 지원서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서원에서는 추천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인의 연락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 증명서는 온라인상에서 JPG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에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국영문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휴학생일 경우에는 휴학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국영문 성적 증명서와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을 제출합니다. 접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서원 제4기 모집은 아산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지원서 사본과 함께 동봉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며 지원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모집 요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진행될 질의응답 시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산서원 모집 요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산서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산서원 프로그램 및 제4기 선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휴학생인 엄승현이고요. 질문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 가산점 부여하는 사항이 3가지가 있던데 저소득층이랑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들, 국가교육공자 여기서 가산점은 몇 점인지 궁금하고요. 대학 교수 추천서에서 그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추천인 연락 정보를 남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가산점은 그 공식화된 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이 매번 나오는데 우리가 선발 기준은 우리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이 황금기를 1년을 우리한테 맡길 만큼 우리를 믿어준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나는 우리 대학교의 입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학생과 대학 간의 입학 절차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온갖 계량화를 다 하고 무슨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하고 따지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과정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영어 면접만 하고 어떤 분은 국어 작문만 보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갖고 누구를 선발하냐에 대해서는 뭐 너무 놀라운 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기준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그걸 뽑으시는 분들한테 그걸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우리가 그 분별력과 그런 것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되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프로가 얼마 뭐다 이런 거는 우리는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천서를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다 일일이 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라는 게 그냥 추천서가 아니에요. 보통 추천서라는 거 쓰는 분의 입장에서도 뭐 이거 누가 읽겠어 하고 쓰는 거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읽고 참고를 하니까 우선 써주십사고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선생님께 그거를 정확히 말씀을 전달을 해야 돼. 이거는 정말로 저를 위해서 생각을 해서 정말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저기서 정말 이거 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원장 김석근 교수님께서 직접 선생님께 기명 편지를 감사합니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또 감동을 하셔가지고 아니 추천서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또 이렇게 구구절절히 또 이런 건 처음 본다고 그런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유념을 하셔가지고 추천서가 그냥 그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임예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는 제 지도 교수님이 외국인이신데 혹시 영문 추천서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라면 제가 다른 교수님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 어학 성적에 관해서인데 그게 공식적으로는 그 유효한 기간이 2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간이 만료된 성적도 제출했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앞부분은 내가 첫 번째는 뭐 영어는 당연히 영어도 어느 나라 언어로도 좋으니까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써주실 분을 찾아서 보내요. 네, 그럼 되고 두 번째는 나 잘못. 그 영어 성적도 다시 쳐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영어가?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 그 사이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 서원에 지원을 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저희가 운영 일정도 미리 좀 사전에 많이 공지되고 그러고 있는데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왔을 때 다음 기수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미리 체크해 보면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서 기본적인 요건들은 좀 갖춰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천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여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재학 중인 신수민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되게 뛰는 부분도 있고 한편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기숙사에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알바 같은 거는 못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좀 대안이라던가 뭐 그런 방안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저희 서원 생활을 하는 동안은 아르바이트는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 보시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서원 생활에 다 투자를 해서 잘 지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전체 과정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서원 생활에 특별하게 돈이 들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서원생활 여기서 학사에서 생활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이 되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도 모두 부담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숙소와 식사랑 모든 것들이 제공되니까 다른 돈은 추가로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워싱턴에 가신다던가 베이징에 가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일정액 정도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그게 사실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취지가 뭐냐면은 그 전액 장학금으로 하는 이유가 이 공부를 할 때에 내가 학생의 그 고민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문제에 그거를 고민하면서는 사실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당 적어도 4천만 원을 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장학금보다 큰 장학금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승희 실장이 얘기한 대로 그 여기에서 생활하고 미국 가서 또는 북경 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 들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1년 동안에는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하라고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건데, 근데 다만 그 다음에 위해서 어떠한 지금 뭐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축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1년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결코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끝에 계신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류희상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 추천서 받는 거가 있잖아요. 그게 꼭 자기가 재학 중인 대학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학에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님 추천서를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추천서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추천서를 열어봐서 첫 문장을 읽는 순간에 이게 진짜 추천서다 아닌가 누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는 정말로 뭐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자리에 되면 금방 알아요. 이건 진짜구나, 이건 가짜구나, 그냥 대충 쓴 거구나, 진짜 이 마음이 담긴 거다 아닌가 하니까, 그거는 그 학생을 위해서 정말로 뭐 어느 부분, 학생이 살아온 어떤 부분이라도 좋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학생을 나는 아산서원에 적극 추천합니다 하고 써주실 분이 있으면 그 추천서를 받으면 돼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정다혜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산서원의 원생으로 있은 후에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 모집을 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인턴십을 가게 된다면 기구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저가 서원에서 생활하는 그 성적을 가지고 기구가 선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그냥 아산에 와서 살라 그러는 거야 뭐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아니 가산점 같은 거 없어요. 가산점은 없고 그 생각 안 해봤네 진짜. 저기 목표가 아산서원 연구원인가 본데 그러고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그건 전혀 다른 절차니까는 나중에 저기 하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 그거는 그거 역시 완전히 우리 서원에서 결정을 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을 알게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기관하고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한 심사,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슨 뭐 성적 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의 취향과 능력과 소질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서 배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성적 순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여자분. 네, 숙명여자대학교 소속의 손다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 인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해외 인턴으로 파견되기 전에 혹시 각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교육 같은 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 소개를 말씀드릴 때 현지 인턴들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개월의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관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을 할 때 그 기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일정도 맞추기 위해서 인턴십의 기간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는 기관에 달려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턴십 파견하는 기간을 맞췄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파견되었던 1기, 2기, 3기가 있잖아요. 그 원생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관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선배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도 또 그 기관 파견될 기관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많은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파견 전에 저희 아산 서원에서 워싱턴 프로그램 담당하는 연구원이 오리엔테이션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진행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끝에 계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볼 질문은 세 가지인데 약간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신지, 또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제일 도움이 될지, 또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보시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좋은 학생, 멋있는 학생, 최고의 학생. 포괄적으로밖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전공을 뽑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어느 분야로 나갈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선정을 미리 해서 그쪽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우리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그 학생의 모든 면을 정말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특정 한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어떠한 그 특성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비교 우위 차원에서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열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사람을 보려고 그러는 거고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건 정답이 없어요. 우리도 몰라.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신에 모든 선생님들이 그 절차를 거치다 보면 놀라운 합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여자분.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고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진로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한데 자유양식이라고는 하셨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서원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 경력을 쌓으려고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 들어갈지 고민 중인데 어떤 회사를 갈까 어떤 대학원을 갈까 그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잘 쓰면 되는데 아주 잘 쓰면 돼.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방향 진짜 자유 형식. 그러니까 본인의 자꾸 우리 대학 교육 우리 학교 교육 문제일 때도 진짜 우리 교육 시스템 자꾸 이렇게 틀에 박힌 질문 틀이 없대도 자꾸 틀을 달라 그러고 그 틀에 맞추려 그러는데 정말로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성적 내라는 몇 가지 빼놓고는 근데 그거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가 아니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그 틀에 안 맞추려고 그러고 실제로 선발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아무런 기준을 제시를 안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고 맡기는 거니까 그런 거 쓰는 것도 정말로 기본.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 얘기 생각나는 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 외교안보 보좌관을 했던 맥조지 번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조지 번디가 그로튼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오고 예일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해갖고 32살에 하버드 대학교 인문학장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케네디가 됐을 때에 이제 안보보좌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SAT를 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SAT를 쳤대. 그래서 SAT 시험을 치는데 끝에 가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에세이를 골라서 쳐야 됐대. 그걸 써야 됐대. 그래서 그 하나가 뭐냐면은 what you did during the last summer.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뭘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면 my favorite pe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따오 질문을 주느냐 그래갖고 자기는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완전히 딴 거를 썼어. 그랬더니 한 사람 예일대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이런 건방진 놈이 다 있나 했고 0점을 줬대. 그랬더니 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썼냐 하고 100점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시 가갖고 사람들이 보고 100점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거다 해서 만점을 받았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주제를 엄청 잘 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더군다나 주제도 안 줘.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진짜로 쓰고 싶은 거, 정말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가지고 정말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열정적으로 써보면 되는 거지 정말로 어떤 틀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남자분. 예, 안녕하세요. 김희석이라고 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영어 성적에 관한 건데요. 아니, 성적은 아닙니다. 실력에 관한 건데요. 그 인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영어 실력이 있기 마련인데 지원하기 전에 그 실력을 미리 구비를 해갖고 가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서원 생활을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내가 했던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서 자랐거나 미국서 학교를 많이 다니는 학생들 빼놓고는 사실은 거기에 가서 곧바로 인턴에 투입돼 갖고 거기에 현지의 학생들하고 인턴들하고 똑같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갖춘 사람은 정말 드물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보낸다는 것을 우리의 그쪽 상대 기관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 그렇게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미국일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인턴십이라는 건 참 꿈과 같은 일인데, 미국 학생들한테도 그런 출중한 아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와서 자기네가 마음껏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우리 학생들을 받아줘요. 그건 그 사람 나름대로, 그 기관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충분한 취지를 동감해주고, 정말로 너무나도 고마웠게, 정말로 우리 기관 아산과도 그렇지만 진짜 한미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한국의 미래 젊은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거는 정말 좋다고 했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해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족한 사람을 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국내 사정에서 봤을 때는 영어의 실력만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뽑으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우리 교육 제도에 잘못된 부분이 또 너무 많이 들어와. 우리의 이 과정 속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차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의, 그것도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췄으면은 절대로 영어 실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 다른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진짜 와 있는 동안에 아까 봤겠지만 영어, 실용 영어, 레토릭, 영어로 하는 수업 등등 해갖고 영어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또 해요. 그러니까는 그거 역시 우리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만 지금 현지의 학생들 같이 해야만 된다라는 건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박수린이라고 합니다. 저도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산서원을 실제로 다니신 1기 원생분 한 분과 3기 원생분 한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시죠? 일기 어디 있어? 아까 일기 있었는데 한 둘 어디 가니? 알았어. 먼저 3기한테 하세요. 일기 네. 들어올 때까지. 공통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앞서 하신 남자분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영어 면접 있잖아요. 그 면접 당시에 실력이 어느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기 분들께서는 지금 인턴십까지 끝내고 돌아오신 상황이고 3기 분들은 지금 교육 과정이 끝나신 상황이잖아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아산서원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 현재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면접 볼 때 제 스스로는 제 영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어라는 것은 진짜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걸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실력이 되느냐,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쉬운 언어로라도 표현할 수 있다. 거기가 제일 핵심인 것 같고,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이 면접을 능히 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토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원서를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 제가 어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그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기원생 두 분이 여기 왔거든요. 급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여학생 한 번만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일기원생 두 분이 듣고 답변 다시 드릴게요. 네. 소환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저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합격하는 과정에서 영어 면접이 있었잖아요. 영어 면접 당시에 본인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산서원 전과 후에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화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환이 됐네요. 저는 아산서원 제1기고요. 이제 졸업해서 들어온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두 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면접을 봤을 때 되게 많이 혼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한테 혼이 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 스스로한테도 만족을 많이 못했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상당히 고난이도의 질문도 많이 하셨고, 예를 들어서 그게 영어로 내가 뭔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어로 내가 경제나 시사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되게 적잖이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붙었다는 그 통지를 받았을 때도 되게 긴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수업 내에서도 영어로 되게 부담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DC에서 제가 좀 많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전과 후가 뭐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느냐?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삶 전체가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개발에 어느 순간 관심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산에서 원래는 인턴을 이제 하다가 아산서원 모집 공고를 보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고, 제가 지원을 한 거는 사실 DC에 인턴십을 간다는 거는 차순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인문학이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지원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보통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넓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옛말에 소인은 남미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중인은 좀 우리나라 일에 신경 많이 쓰는데, 대인이 되면 국가나 세계를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생각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든 것 같고, 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주려니까 말이 지금 빨라지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질문하는 사람.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보통 저희 다 대학생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답이다, 선생님이 답이다, 질문은 없다,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약간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자유롭게 질문도 할 수가 있고 토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강의 자체가 되게 다르게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리고 아산서원 1기 친구 하나의 말을 빌리면 좋은 질문 하나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하는 습관 되게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개발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시각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반성을 했는데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할 때 안보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사 안보 쪽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너무 개발에 대해서 안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뭐 군사 안보라든지 식량 안보라든지 아니면 뭐 아동학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저는 한 가지에만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 좀 시각이 되게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DC에 가서. 그래서 인턴십 자체가 일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일을 오히려 배우고 왔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확신을 준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소환받게 된 아산서원 1기 김건아라고 합니다. 앞에 보경이가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저는 간단하게 저의 소감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면접 때 굉장히 못 봐서 제 영어 성적보다 제가 가진 영어 실력보다 훨씬 못 봤는데도 제가 뽑혀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 때 영어 실력도 저는 인턴십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영어 실력을 했는데 여기 아산서원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많이 좌절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또 계속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영어 실력은 영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노력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산서원 전과 후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아산서원에서. 저는 사실 아산서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개인의 스펙을 굉장히 신경을 썼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고 나는 어떤 영달을 이룰 것인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산서원에 들어오면서 그런 제가 있는 사회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런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산서원에 있는 국내 교육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다고 해서 군주론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적과 그리고 워싱턴에서 경험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발 딛고 있는 이 세계와 그리고 워싱턴과 이 모든 연관성이 어디로 시작돼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아산서원에 뭐 여러 조목조목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와서 사물놀이도 잘하게 되실 거고 뭐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산서원이 줄 수 있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0개월이죠. 네. 10개월을 하고 나면 진짜 전혀 다른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네, 신문 한 자를 봐도 정말 다른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끝에 계신 여자분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하게 됐는데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 궁금한 건 저는 지금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나이가 정말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어린 대학생들 같아서 되게 위기감을 좀 느끼는데요. 그런 나이에 대한 핸디캡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대학원 재학생인데 제가 앞서서 이미 한 번 학교를 또 다닌 게 있어서 이미 저는 석사 학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런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일기에서는 제일 어린 사람이 21살이었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0이었거든요. 에? 30이라며.
만서른이 둘이 있었지 않나? 3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값만 하면 돼. 나이값만. 나이만 먹으면 안 되는데 나이값 하면 뭐 전혀 상관이 없고, 진짜 그 공동체라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이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이게 살아봐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 진짜 복잡하고 선후배 관계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나이에 그다음에 학력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서원 김석근 부원장님의 마무리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석근 부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근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아산서원 제4기 입학 설명회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한 분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려고 그 기준을 물어봤는데, 이런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와서 직접 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 이것도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홈페이지 보고 뭐 예를 소문을 들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한번 가서 직접 보겠단 말이야. 그걸 궁금한 거 물어보겠다. 뭐 이런 자세, 저는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의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희 우리 서원 아마 투어를 하실 겁니다. 가서 보시고, 또 그다음에 기숙사에도 가서 보시고, 뭐 그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우리 3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본인의 어떤 판단과 어떤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아산서원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기존의 어떤 뭐 인류 대학이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제한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것 전혀 차이 없고, 저희들은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아주 다각도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심지어 본인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산서원은 정말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덧붙이지 않고 한 몇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잠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아산서원은 아까 한 10개월 정도 됐다 그렇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10개월로 이렇게 그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해외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개월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4기부터는 1년에 2기수를 이렇게 이제 뽑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난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기를 뽑았더니 학기 도중에 휴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실과 우리 원장님과 이렇게 저희들이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한 그 사정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다시 결정하고 진화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통입니다. 진화한다고 해서 그럼 전통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저희 우리 3기 학생들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서원생활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전통 속에는 입학식, 종업식, 졸업식, 나름대로 저희 아산서원 스타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저희 입학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 소개를 합니다. 우리 입학생들이. 그리고 그 바로 뒤를 이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한 분씩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 기회에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또 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수진들도 사실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같이 만나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번 학기에는 이번 기회는 저 선생님은 저런 강의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를 듣고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입니다.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30명의 학생들이 동제 서재로 나뉘어 가지고 15명씩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30명 모두가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다 해나갈 때 정말 우리 공동체에 그게 좀 미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투어 시간에 3기 학생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맡은 일이 뭡니까? 하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제와 서재의 경우에는 또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은 경쟁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어느 쪽이 더 잘하는가라든지 수업 태도라든지 심지어 이번 우리 문화기행 가서는 동서재 장기자랑 배틀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서원에서 아까 보셨죠? 서원에서 우리 대학장 경일장도 외우는 외우기 배틀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떤 뭐랄까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는 모습, 특히 생활을 통해서 공부하고 공부의 생활할까요? 이런 걸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학생들은 30명이지만은 사실 한 기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숫자를 보게 되면 특강까지 합치면 학생들 숫자보다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특강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런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수업 부담도 많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도 많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리포터도 써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런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강의를 개설하는 선생님 교수님들 모두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따라가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자면 저희 아산서원은 어떤 새로운 어떤 청년 문화랄까요? 아니면 어떤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운동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한다면 대안대학이라 그럴까요? 일반 대학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 서원이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산서원은 운영실 선생님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기 포스터 보셨죠? 저희 아산서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다각도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게 되면은 대충 합격자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굉장히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서류 심사도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말 면접과 작문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영문 작문 시험과 영문 면접도 거치고 이러다 보게 되면 몇 개의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조합적으로 되면서 대충 합격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장님마저도 그런 이 객관적인 어떤 자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 평가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본인들이 여기서 앞으로 가르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선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희들을 믿으시고 열심히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수 저희들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런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좀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정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해주신 김석금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명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설명회 이후에는 아산서원과 아산학사 투어 그리고 제1기, 3기 원생들과의 다과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산서원 투어를 통해 실제 서원 생활을 직접 보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하지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산서원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강당 밖에서 팻말을 들고 대기 중인 아산서원 원생과 연구원들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투어는 다과 시간 중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오니 혹시 안내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과 시간에 투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을 완료하신 질문지는 강당 밖 등록 데스크에 비치된 바구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산서원 제4기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산서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